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517조 좋은 판례, 그죠? 517조 지금 될 차례죠. 한번 가보죠. 어, 해산 사유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제 해산 사유가 되겠는데요. 어, 주식회사는 해산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한 명의 회사, 합자 회사라든지 인적 회사라든지 다른 곳에서는 이제 뭐 특이한 게 있었다면 이 사원이 한 명이 됐을 때, 그죠? 한 명이 됐을 때 해산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식회사에 특별한 또 해산 사유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분할과 분할 합병이에요. 이 분할과 분할 합병은 어디에만 있어요? 주식회사에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주식회사만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된다. 나머지는 뭐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이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그죠? 주총의 특별 결의, 주총의 결의 이런 것들은 뭐 다 아는 것이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해산 사유가 뭐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 기출 보시면 주식회사는 영업의 폐지는 해산 사유에 해당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영업 폐지는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을 뭐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해산 여기서 위에서 517조에서 해산할 때 이 주주총회 결의 있잖아요. 이 해산의 주주총회 결의는 뭐다? 주총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 알겠죠? 주총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걸 여러분이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주식회사도 회사의 계속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어떤 거냐?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의 사유,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해산했던 경우하고요. 주주총회 결의로 우리 해산할 경우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 다시 그죠? 잘해보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총의 특별 결의를 거쳐야만이 계속을 할 수 있다. 됐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한다. 그래서 그 문제 2번을 보시면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의 사유 발생 또는 주총 결의에 의해서 해산한 경우에는 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회사를 개설할 수 있다. 틀렸다. 알겠죠? 주총 결의, 특별 결의, 특별 결의, 특별 결의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 볼 거는 뭐냐면 520조입니다. 해산 판결이었어요. 해산 판결. 우리 앞쪽에서 해산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죠? 명령이 있었는데, 여기는 해산 판결입니다. 요거는 해산 판결은 주식회사에 있는 조항이 알겠죠? 예, 앞쪽에서 다른 회사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해산 명령은 사실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면 해산 판결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발행 주식 총수의 얼마 10% 이상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별표도 해놨지만 뭐예요? 발행 주식 총수의 10% 이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소수 주주권이 있잖아요. 뭐 3%, 1%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소수 주주 요건이 뭐냐면 10% 해당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죠? 해산 판결할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원들이 있죠? 이 사원의 수는 주주는요 10% 이상을 말한다. 자, 그리고 비교를 좀 하나 해본다면, 여러분 있죠? 뭐였어요? 앞쪽에 봤던 우리가 해산, 통치해봤던 해산 명령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해산 명령은 공익적 차원이에요. 알겠죠? 공익을 위한 거야.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회사가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했을 때, 그때 해산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익적 차원에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자도요, 이해관계인 검사, 알겠죠? 그런 자들이 가능한데, 여기 해산 판결은 어때요? 사원의 이익입니다. 알겠죠? 여기는
사원의 이익이 침해됐을 때입니다. 사원의 이익이 침해됐을 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청구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원인 거죠. 사원 누구예요? 주주들. 알겠죠? 주주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는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를 계속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데 회사 재산의 관리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때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회사 사원에게 피해를 주겠죠? 예, 그때는 해산 방결을 청구한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보도록 하고요. 쭉 넘어가셔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시면 법원지에 나왔던 건데요. 4번에 상법 520조 1항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것은 회사를 해산한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어, 회사를 해산한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그게 틀렸어요. 그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안 돼. 다른 방법이 없어야 돼. 회사를 해산한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그죠? 예,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거다. 알겠죠? 이 해산을 판결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는 예, 주주를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휴면회사의 해산 있잖아요. 휴면회사. 휴면회사도 이것도 휴면회사의 해산은 이건 주식회사에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주식회사는요. 계속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회사에 계속을 할 수 있어요. 이 휴면 회사는 사실은 회사는 만들어졌는데 거의 활동이 없는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을 좀 정리하는 그러한 해산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의 해산 상태이면서도 해산하고 청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회사를 다시 말해서 청산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휴면 회사의 해산 제도예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요. 법원 행정처장이 하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입니다. 등기 후에 5년을 경과한 회사가 본점 소재에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은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서 공고합니다. 알겠죠? 아니, 아직, 그죠? 신고하도록 공고합니다.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이내요. 2개월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그 회사는 신고 기간이 만료된 때 해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 기간이 만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잖아요. 아직 청산이 종료된 건 아니에요. 해산이 간주된 거 보기 때문에 이제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간 내에 만약에 2개월 내에 등기를 해버렸다? 그럴 때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고 해산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고가 있는 때는 법원은요, 회사에 대해서 공고가 있다는 통지 발송하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요, 3년이 지나면 우리가 청산된 거로 보거든요, 사항에서. 근데 해산된 걸 본 회사가 그 후 3년 안에 알겠죠? 해산된 것으로 본 것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총의 특별 결의로 다시 회사를 계속하면 그냥 다시 존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죠? 혹은 그때까지 계속을 하지 않으면 3년이 경과하잖아요. 그때는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사항에 해당되게 되면 회사가 소멸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휴먼 회사의 해산이란다는 거, 이때 이제 좋은 공부할 때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봐놓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해산의 통지 공고. 통지해줘야 됩니다. 해산하면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에 대해서 우리 해산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준용규칙 해산 등기, 계속 등기하게 됩니다. 해산 등기. 그런데 우리 해산 등기는 대항적 요건을 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해산 결의가 있고 청산 선임 결의는 있었어요. 근데 해산 등기가 없어요. 해산 등기가 없는데 이게 청산 중인 회사일까요? 청산 중인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해산 등기는요, 하나의 대항 요건일 뿐이지 어떤 창설적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산 결의가 있고 난 다음에 해산 등기가 없더라도 청산인을 선임하면요, 바로 그냥 청산 중인 회사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회사는 그 정도로 봐주면 충분합니다. 자, 합병을 가볼까요? 합병에 대해서는 우리 앞쪽에서 이미 검토를 좀 하고 각 회사마다 합병이 있었고요. 우리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저는 항상 이런 구조조정이라든지 합병, 분할 이런 것들 한꺼번에 앞쪽에 설명했다 그랬죠? 어쨌거나 조문을 가보겠습니다. 합병은 첫 번째 합병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죠? 작성하고 난 다음에 주주총회 승인을 얻는다. 그죠? 얻는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합병 등을 공시한다. 하여튼 차례를 한번 가볼게요. 합병 계약서를 공시한다. 그죠? 그 다음에 합병 반대 주주가 있으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흡수 합병에 합병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자, 가볼게요.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본다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총회 승인 얻는데 그 주총회 승인은 어떻게 한다? 주총회 특별계로 승인을 받는다. 끝.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합병 계약서는요.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돼요. 어떻게 공시하냐? 주주총회 개최 행위죠. 주주총회 일, 2주 전부터. 이건 뭐죠? 사전이죠. 그죠?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몇 개월? 6개월에 경과한 날까지 본점 합병서를 어디에? 본점에 비치해야 돼요. 본점 비치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사후 공시가 되는 거죠. 알겠죠? 사후 공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서류에는 뭐 합병 계약서라든지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그럼 이 합병 계약서 내지는 합병 계약서 등의 서류를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주겠죠. 주주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요. 회사 채권자도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업시간 내죠.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병 계약서 작성하고 공시한다는 거, 그 계약 서류를 누가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는 게 중요했다. 그죠? 그 다음에 합병하게 되면요. 당연히 그죠? 거기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합병 반대 주주는 주식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우리 영업 양도에서 다 배웠지만 주식 매수 청구권은 나름 절차가 있죠.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이사회 결의가 있고요. 그죠? 이사회 결의가 있고 결의하고 언제 합병에 승인 받으려고 통지할 거 아니에요. 그 통지를 받으면 그때 그죠?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주주총회 개최하기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보세요. 첫 번째 이사회 결의가 있죠. 그 통지를 받으면 그 결의에 반대한다는 어때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때요? 어떻게 한다? 의결권 없는 주주도 포함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 전에 한다는 거죠.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총회일 결의로부터 20일 이내, 20일 내 주식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주총회에 참석해야 하네요. 참석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간이합병이 있습니다. 간이합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간이합병. 간이합병에 대해서는 뭐 527조에 의해 나오지만 간이합병 했을 때는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이합병에서는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흡수 합병할 때 계약서 작성해야 돼요. 계약서 합니다. 그때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에 만약에 존속하게 되잖아요. 그죠? 합병 계약서에 합병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돼요. 존속한 회사는. 그죠?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뭐 다 암기할 거 없고요. 이런 정도 느낌을 좀 받아주면 되는데 거기 이 사호에 가보시면요.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뭘로 줄 수 있다? 금전이나 그 재산으로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합병 교부금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합병 교부금을 줄 수 있습니다. 금전이나 다른 재산을 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 합병 계약서에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합병으로 인해서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이 위원을 정하면 그자들의 성명 주민번호도 미리 정하는 거죠. 알겠죠? 예, 그걸 여러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요게 적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기 때문에 나중에요. 합병계약 체결하고 계약서의 승인만 있게 되면 보고총회라든지 그다음에 창립총회 할 때 있잖아요. 예, 그때는요. 이사의 결의로 가름할 수 있도록 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합병계약서에 중요한 내용이 적혀서 이사 감사 선임하는 거 다 적혀 감사가 누군지 이미 적혀 있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주주총회에 보고할 필요 없이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예, 공고할 수 있다고 뒤에 조문을 보게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셔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신다면 3번 한번 볼까요? 흡수합병의 경우에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는 합병계약서에 기재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합병의 대가로 소멸회사의 주식의 존속회사나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할 수 있지만 합병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합병 교부금 합병 가능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일부 금전이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그 말이잖아.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523조에 가보면 합병 대가가 합병으로 상대방 회사에 소멸한 회사에 주는 대가가 모회사 주식이야. 요 모회사 주식이 바로 뭐야? 삼각합병이지. 삼각합병. 그래서 삼각합병에 따라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포함했을 때는 지급을 위해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요. 취득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 돼. 삼각합병이 뭔지 아시죠? 그렇게 예를 들면 모회사 A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A 모회사가 있고 그죠? 모회사. 그다음에 B 자회사. 그다음에 C와 합병하는 거지. 이럴 때 모자회사 관계잖아요. 이때 이 모회사 주식을 줘야 될 때 어때요? 이렇게 모회사로부터 취득할 수 있어요. 원래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 취득 못 하거든요. 이런 상극합병 같은 예외적인 게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 취득한 모회사 주식은 어때요? 6개월 내 처분합니다.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게 되면 어때요? 이 주식은 6개월 내 처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됐죠?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설합병계약서 됐고요. 한 명에서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가 나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을 해서 설립된 회사가 주식회사야. 그때요.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한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한 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일 때는요. 총사회 동의를 얻어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뭐 그 정도야. 됐고요. 흡수합병. 이제 합병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흡수 합병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신설 합병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흡수 합병 같으면 B가 존속한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존속하기 때문에 합병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겁니다. 그냥 그 존속하는 회사에서 보고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합병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회사 C가 신설됐어요. 그럼 어때요? 이 신설된 회사에 보고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창립총회가 개최된다. 알겠죠? 창립총회 개최해서 거기서 보고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526조는 흡수합병할 때 보고총회고 그 527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설합병할 때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1항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에 존속한다. 존속할 때는 이사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종료한 후 합병한 주식의 병합은 그 효력이 생긴 후 합병에 적당하지 않은 주식이 있을 때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의 단주처리만 처분할 때는 그 후에 소규모 합병일 경우는 회사 공고 통지 주식의 반대 의사표시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어때요? 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항 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요. 언제 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느냐. 합병 당시에 주식을 받는 자가 있거든요. 그 자는 보고를 위한 주총에서 주주가 될 거냐? 주주가 됩니다. 알겠죠? 합병 당시에 발행한 신주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이 사회는요. 공고로서 주주에 대한 보고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공고로서 알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합병 계약서에서 상세한 내용을 적어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어때요?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보고에 가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신설합병 어때요? 당연하죠.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죠. 근데 우리 신설합병할 때 그 새로운 회사 설립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설립위원이라 그래요. 알겠죠? 설립위원들이 채권자 보호 절차에 종료한 다음에 합병이라는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는 그 효력이 생긴 후에 이런 그죠? 과정을 거치고 총회를 소집하게 된다. 창립총회에서는요. 정관 변경 결의도 할 수 있고요. 합병 계약 취지에 위반하는 계획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 다음에 사항 가보시면 이 사회는요.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가름할 수 있다. 알겠죠? 이 사회는 공고로서 주주총회 보고에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창립총회 할 때는 공고로서 그런 것이고요. 마찬가지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간이합병이다. 간이합병은 뭐 워낙 잘 알 겁니다. 그렇죠? 이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알겠죠?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하는 회사입니다. 동의가 있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의 발행주의 총수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이미 갖고 있어. 이미 존속한 회사가 소멸한 회사의 주식을 90%를 갖고 있어요. 그때는 어때요? 합병을 해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총의 승인은 이를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무슨 회사? 소멸하는 회사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소멸하는 회사는 회사 계약서를 작성한 2주 내에 주총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 통지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합병이라고 했죠? 소규모 합병. 소규모 합병은요, 이 합병하는데 대가 지불이 굉장히 적은 걸 말해요. 적은 걸 말해요. 그래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해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 주식의 총수가요. 그 이전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합병하면 이렇게 돼요. 합병하면 여러분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이렇게 합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이 합병에 존속하는 회사 만약 B라고 합시다. 이 B 회사가요. 어때요? 여기에 있는 누구에게? 주주들에게 뭔가를 준단 말이죠. 알겠죠?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주식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주식을 주는데 그 주식이요. 얼마 안 돼. 얼마? B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 얼마? 10%를 초과하지 않네요. 얼마 안 되는 거지. 얼마 안 되는 A 회사를 흡수하는 거죠. 흡수합병하는 거죠. 이럴 때 존속하는 회사의 주총의 승인은 이사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사의 승인을 가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다만 그 제공할 금전의 그 밖의 재산을 정할 경우에 만약에 그 밖에 주주에 제공할 금전의 그 밖에 재산 줄 수 있다 그랬죠. 교부금 줄 수 있다 그랬죠. 그 합병 교부금 줄 때 그 재산 가액, 교부금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대차 대조표상으로 현존한 순자산이 얼마? 5%를 초과해요. 5% 초과할 때는 어때요? 그때는 뭐 한다? 그때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항 가보시면 또 이때는요. 합병 계약서에 주총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한다는 뜻을 당연히 기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존속하는 회사는요. 합병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 소재 등을요. 주총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 통지해야 돼요. 똑같네요. 그런데 소규모 회사에서는요. 소규모 회사에서 이미 있죠. 누가? 20% 이상, 그죠? 20% 이상,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의 총수의 20% 이상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소규모 합병한다고 통지를 받잖아요. 그때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한 통지를 소규모 합병할 수 있고, 반대하게 되면 소규모 합병, 다시 말해서 이사 결의로 합병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합병의 경우는요, 반대 주주의 주식 매총 인정되지 않아요. 특히 존속회사, 그죠? 반대주 주식 매칭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 한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위해서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한 자기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의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럼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지. 자, 이사 감사의 지위는요. 이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 합병 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 정기총회에 만료하는 데 퇴임안을 본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보호 절차예요. 채권자 보호 절차는 뭐, 요 조문을 알아놓고 다른 데 다 활용해야 되겠지만, 일단 합병은요, 주총의 승인 결의를 얻잖아요? 그러면 2주 내에 1개월의 이상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채권자, 그죠?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 물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따로따로 다 채고해야 됩니다.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보호 절차에서 간이 합병과 소규모 합병에 있어서는 이사회 승인 결의를 주총의 승인 결의로 간주합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사망에 가보시면 채권자 보호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을 경우 합병 승인으로 간주로 보고요. 다시 말해 이익이 없을 경우에 채권자가 이익이 없을 경우는 합병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이의한 채권자에 대해서는요. 변제나 담보, 신탁을 제공하면 되지. 알겠죠? 그 조문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이제 요거 이제 9번 9번 판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자주 나와요. 회사는 주총의 합병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 채권자에 대해서 합병에 의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에 따로따로 채고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근데 개별처에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죠? 성명과 주소가 해서 알려져 있는 자도 포함되지만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자도 포함될까요? 포함되어 있나 그죠? 대표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 합병 서류는요. 사후에 공시합니다.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 및 회사 채권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본점에 비치한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합병을 등기해야 돼. 등기. 예, 합병 등기. 예, 등기해야만이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알겠죠? 그래서 흡수합병의 경우는 보고를 위한 주총회가 종결하는 날. 보고에 가름하는 공고일, 신설합병의 경우는 창립총회 종결한 날. 2주 내, 3주 내 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망 이항 가보시면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에서 설립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전환사채, 신주 인수금의 사채를 승계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합병 등기와 동시에 사채 등기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거 넘어간다 가지고. 합병 무효소에 가보시면 합병 무효는 각 회사가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의 파산관직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 합병에는요.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도 있네요. 그자만이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론 이것도 기간도 등기에는 6개월 내죠. 자, 그래서 그거 비교해 놓은 거 여러 번 봤습니다. 소재 기간, 설립 무효수는 우리 앞쪽에 봤듯이 2년. 주식 교환 무효수, 주식 이전 무효수, 뭐 합병 무효수, 그 다음에 분할 합병 무효수 이런 게 올라온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된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현장의 불공정한 합병 비율. 이걸 정한 합병 계약은 사실은 신의 측에 반해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는요. 합병을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서로서 합병의 무효소를 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것은 합병의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근데 12번 가볼까요? 합병 비율은요. 자산 가치 사실 합병 비율을 이게 비교한다는 기업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가치를 판단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합병 비율은 자산 가치 외에 시장 가치, 수익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돼야 할 것인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해서 유일한 수치로 확정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그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해서 우월적 수치를 정확히 밝혀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반 요소가 고려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가보시면 어, 회사 합병에서 합병 등기에 의해서 합병률이 발생하잖아요. 발생 효력이 발생한 다음부터는 합병 무효소를 제기할 수 뿐이지 합병 결의 무효를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합병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준용규정 가보시면 쭉 나와요. 준용규정. 준용규정 보시면, 어, 합병의 효력 발생은 등기가 필요하다. 준용하고 있고요. 합병의 효과,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 승계한다. 준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합병 무효의 등기, 이런 거 다 준용하고 있고, 판결의 효력, 패소 원고 책임도 다 준용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두고,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6번 한번 보세요. 회사의 합병 후 존속한 회사, 합병을 설립된 회사가 본점 소재에서 합병 등기를 마쳐야 하면 소멸된 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효력이 생긴다. 합병 효력 발생. 그죠?
그래서 16번은 맞는 거고요. 17번 가볼까요? 존속회사는 소멸한 회사의 모든 권리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종업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 책임은 이거 판례인데 승계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재산은 포괄적. 그 다음에 이렇게 종업원 등 근로관계는 어떻게 한다? 어, 그 다음에 그 근로관계들이야 뭐 승계되겠지만 종업원들이 위법행위에 대한 거죠. 이 양벌균에서 책임지는 것은 일반 형사 책임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합병에 반대하는 19번에 가보시죠. 19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 매수권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이 조항은요. 매수 청구 기한이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는 주식 매매 대급 지급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 2월 내에 주식의 매수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판례는 어때요? 2개월 이내 주식의 매수 가액을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경우 마찬가지 적용된다가 틀렸습니다. 뭐 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합병은 이 정도 한번 여러분 짚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회사 분할을 한번 또 조문을 꼼꼼히 한번 짚어볼게요. 수고했습니다.